예,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1주년 특집. 예, 이번에는 슈퍼개미에게 듣는다. 사실은 몇백억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매니저들보다도 사실은 뭐 남의 돈이거든요. 그 돈은 자기가 직접 시장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큰 성공을 이룬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슈퍼개미 손명환 세광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손 대표님은 뵙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왜냐? 방송에 일단 잘 안 오시고요. 네. 지리적으로도 대구에 계시죠? 예. 네. 그래서 모시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뵙고 또 올해 뵙는데 많은 걸 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얘기를 제가 좀 끌어내야 할 텐데 어쨌든 올해 시장 한번 리뷰해 주시겠어요? 연초에는 좋았고요. 이후에 뭐 5월, 8월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해왔는데요. 올해 시장의 흐름들 지금까지 좀 특징이나 좀 오래 투자하셨잖아요.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먼저 개국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그 주식 시장은 제가 뭐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한 15년 가까이 시장을 하면서 시장이 갈수록 어렵다는 게 느끼는 게 그게 왜 그런지도 제 사람들도 분석을 해보고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가치 투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참 쉽지 않다. 한국 뭐, 시장에서. 네. 진짜로 이 가치를 투자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 기다리면 본전 오고 마이너스 오니까 네. 저도 지금은 원래부터 작년은 좀 뭡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했는데 원래부터는 거의 빠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시장이 환경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10%, 15% 수익을 내면서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오늘은 자기가 목표 주가를 가지고 기다리면 항상 그 목표 주가에서 빠지니까 네. 항상 본전하니까 수익이 나야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뭐 다 대부분 시장이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빠른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주식 시장에서 돈 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명환 대표님이 투자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자주 오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하워드 막스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해라, 시장을 믿어라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먼 나라 얘기죠. 한국 시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가치를 근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치 투자만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좋은 회사지만은 네. 그 좋은 회사를 첫 번째 매수를 할 때는 일단 좋은 회사 기본으로 두고 매수를 하고 그 좋은 회사를 가지고 수익이 요즘 나면 또다시 팔고 사도 충분히 또 그 회사를 다시 재매수해도 되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 신을 안 하면 계속 본전만 한다는 거죠. 본전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그 가치 밑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사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다시 못 사고 그래서 계속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내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담보 부족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저는 그 단타 매매는 안 합니다. 단타는 오늘 샀다 오늘 팔고 2, 3일 안에 샀다 파는 거지만은 아이고 이 시장 환경 보고 어느 정도 오면 팔고 다시 환경이 늘어나면 그 주식을 다시 주담으면 되니까 그 한 회사 가지고 수익을 20%, 30% 수익 항상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왜 회사가 건전한 것은 시장 회복하면 빨리 회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야지 그 주가도 빨리 상승하지 기업이 나쁜 기업들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다시 상승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해를 하실까 봐 한국에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단타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좋은 기업을 가지고 다만 이제 투자의 기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뭐 오늘 질문지는 있지만 뭐 질문지는 질문지일 뿐 그냥 편하게 얘기를 손 대표님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위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보면 미국 시장은 잘 갔는데 우리 시장만 올해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올해도 뭐 잠깐 좋았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남은 연말까지 향방 혹은 좀 더 길게 보더라도 한국 시장에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가? 우리 한국 증시는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세요? 제가 이래 주식을 저는 제 혼자 종목을 한 80개 종목을 제가 관리하는데 네. 제가 시장에 봤을 때 왜 그만 종목 수가 이렇게 많으냐. 네, 네. 종목의 업종마다 전부 다 특징이 다 있고 저평가 되는 종목이 많은데 어느 게 갈 줄 실질적으로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시장이 뭐 반도체만 집중해가지고 사놓으면 반도체 주가 빠지면 수익이 안 나고 그 철강 쪽에 사면 또 철강 쪽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시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장이 초부터 말까지 봤을 때 작년에도 시장이 잠깐 좋았다가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게 제가 보는 것은 초선에는 좋고 연말에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전에는 연말에 좋았습니다. 네. 11, 그렇죠. 12기가 네.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말에 최근 몇 년에 안 좋았죠. 안 좋은 이유 분석해 보면 양도소득세 이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화하는 바람에 항상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네.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하고 연초에 잠깐 좋아요. 왜? 네. 팔았던 걸 다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네. 다시 초선에 사니까. 네. 그러니까 좋았다가 또 시장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한국이 안 좋으면 빠지고. 네. 그럼 여름에는 특히 해마다 7, 8달은 원래 안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뭐 주식을 계속 했는데 7, 8달은 여름에 비수기 또 있고 네. 그래서 안 좋았는데 그러면 안 좋고 해서 9월달, 10월달에 좋았는데 원래는 아니다. 왜? 자꾸 양도소득세가 자꾸 부과되니까 네. 양도소득세 지금 계속 내려옵니다. 낮죠. 기준이 낮아지죠. 네. 낮아지고 내년에는 10억까지 내려와요. 네. 원래는 12억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이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론은 양도세를 한 방에 매기쁘면 그 이수가 없어질 텐데 왜 자꾸 충격을 조금씩 주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충격을 양도소득세를 다 매기쁘면 어차피 주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네. 아예 그걸 인정하고 주식 투자하면 그러게요. 그런 충격이 없을 텐데 12억, 10억 그렇게 자꾸 내놓으면 자꾸 그 충격이 좀 지수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래서 무슨 주식시장에 어떻게 견디나 말이죠. 네. 그런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럼 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남은 연말 시장도 구조적으로나 뭐 이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구조적인 요인, 시기적인 요인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한국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워낙 돈을 잘 벌다가 지금 탁 막힌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반도체나 이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체력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는 반도체는요. 네. 뭐 삼성전자가 그 실적이 제일 좋을 때 액분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액분했죠. 예. 500원 따이고 100원에 액분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통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 돈도 없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가 반도체가 좋아하려고 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그 최고점에서 더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가 반등할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반등할 실적이 좋아질까?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겠느냐? 또 올라봤자 얼만큼 오르겠느냐? 그러면 주가는 큰 폭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져야지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하는데 그렇죠. 예. 미세하게 실적이 좋아져봤자 그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또 실적이 나빠지면 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밑으로. 왜? 실제 더 나을 진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삼성전자 액분하고 난다면은 5만 원 이상은 간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부담이 올 것이다. 왜? 네. 유통 주식이 23억 6천만 유가 돼요. 그 정도 반응 주식이 그 정도 되니까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만큼 자금력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보시는 네. 최근에 4만 9천인가 5만 원 잠깐 갔다가 내앉았지만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계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스권 4만에서 5만 사이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다. 누구도. 또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도 많아질 것이고, 예. 장밋빛 전망을 많이 했고, 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서 좀 찔립니다. 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주가가 쭉쭉 올라서 6만 원, 7만 원 갔으면 모르겠는데 어려운 국면을 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표님 얘기 나온 길에 반도체 얘기 나온 길에 바이오 얘기도 좀 하죠. 어쨌든 개인들은 애증의 바이오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오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혹시 바이오에 대한 시각도 역시 포트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예, 좀 멀리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바이오 주식을 몇 번 사지도 않습니다. 네. 바이오도 안 사고 제약주를 사지요. 예, 예. 제약이나 바이오는 성질은 틀리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제약이 바이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바이오의 실적이 안 좋은 뭐 최근에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많은 회사들이 그 임상 실패 때문에 많이 내려앉았는데 실제 저는 바이오 주식에 투자 잣대가 없어요. 잣대라는 게 어디서 사야지 이게 가격대가 이 회사에 저평가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산다고 저는 바이오는 로또 복권이다. 근데 저는 바이오 주식을 살 바에는 제약주에도 임상 데이터 실험하시는 하는 분들 그런 기존 기업들이 전통 제약사들이 많으니까 있죠. 네. 그건 일단 실적이 받쳐주니까 네. 그 실적을 근거해서 사면 큰 손실은 안 날 거란 거죠.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폭락했을 때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더 사야 될지 밸류 잡기 난감하다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난감합니다. 왜? 기본 실적이 없으니까 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어디서 반등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저는 거의 안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사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는 저는 시장 별로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 좋게 안 보느냐? 3년 전에 제가 제약주를 약국 차일만큼 샀다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네. 제약주 18개인가 20개 샀습니다. 네.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서 끊겼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3년 주기로 봤을 때 아니야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른 쪽 업종으로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바이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좀 섭섭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잣대를 잡기가 어렵다. 잣대가 있어야 뭐 떨어지면 손절하고 팔든 버티든 할 텐데 잣대가 없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손명환 대표님은 투자하실 때 그 소위 잣대나 기준을 뭘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네. 뭐 실적이죠. 네.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이고 시장의 업황이 어떠냐, 네. 뭐 조선주냐, 전기차냐 그렇게 보고 투자하는데 거기서 이익이 나는 회사 네. 그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뭐냐하면 적자가 났으면 그 회사의 적자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 적자를 회복 못 하겠다 싶으면 손절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흑자가 더 날 것 같으면 네. 저는 시장에 그건 손절 안 하고 추가 매수 할 수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건 추가 매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투자를 하신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기관도 뭐 용이하진 않은데 이익을 추정하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뭐 재직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재직주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재직주요? 폐지 관련에 대해서 그 수익 커터를 네네. 할당하는 바람에 폐지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원자재 대비 그 생산원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났잖아요.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어차피 지금 네이버상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자기가 모르는 정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지 지금 옥수수 가격, 우리가 원자재 선물이 항상 내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의 흐름을 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분명한 수익은 날 거라는 거죠. 원자재는 우리나라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석유라든지 밀이라든지 네. 옥수수 안 나게. 결국 수입해야 되는데 예. 수입 가격의 변화가 이게 있으면,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생산원가에 그게 네. 다 들어가니까. 예. 그걸 기준으로 잣대를 잡으면 저는 정확히 그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의 그 포인트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익을 어떻게 아느냐? 예.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브리핑도 해주고 그렇지만 사실은 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정확히 미리 안다고 하면 또 최근에 오히려 이게 미리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면 불공정의 소지도 있는 건데 그 세상 돌아가는 변화, 구조적인 변화, 트렌드의 변화 이걸 통해서 기업의 원가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돈을 벌 수밖에 없겠구나 이 기업은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주주 말씀하셨고 원자재 가격,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동향도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저런 종목을 찝어드리면 좋으련만 그러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섹터 정도로 그럼 지금 읽으시는 시장 가운데서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은 향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그 몇 개만 좀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 네. 아니면 사사분기인데 네. 사사분기에서는 제가 사사분기에서는 무조건 배당주를 사라. 배당주가 왜 배당주는 지금 사면 한 7개월 뒤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네. 4월 말까지는 돈을 주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주를 사면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주식은 연초에는 잠깐 반등을 합니다. 어떤 턴 반등을 하니까 배당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주식을 팔았을 때도 어차피 수익이 발생하면서 어차피 그 배당 수익이 있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이 지금 회사를 잘 살펴보면 4%짜리 배당 주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예. 대형주들은 거의 없는데 네. 중소형주 중에서 진짜 알찬 중소형주 중에서 4% 5%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형주도 찾아보면 4% 정도는 꽤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대형주도 많은데 대형주는 저는 거의 대형주 상대를 안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 기관들, 개미들 이렇게 세 분류가 싸우는데 예. 기관들 외국인들은 프리그램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상관없이 시장 한계에서 그 주가가 매도가 나오니까 네. 이걸 어떻게 판단을 못하니까 제가 그 대형주들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움직이니까 기계적으로 사업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움직이니까 이거 실적에 상관없이 가고 펀드 한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펀드 한매이기 때문에 자기 또 아무리 좋은 회사도 한매를 요구하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업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배당주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건 이제 연말까지의 좀 흐름들이고 조금 긴 꼭 연말까지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제 환경 변화, 세상 변화 속에 이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좀 주목하시는 트렌드나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식들 섹터는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네. 지금 예를 들면 5G 이런 거 이제 그렇죠. 바뀐다. 전기차가 네. 제가 전기차, 보니까 네. 최고고 최근에 5G 삼성전자에서 일본에 어제 뉴스 어제 기사 나왔죠. 났죠? 나왔는데 5G가 아니야 좀 나겠지만 근데 5G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 예. 많이 올랐고 실적 대비 실적 안쪽까지 뚜껑을 안 열어봤는데 뚜껑 열어봤을 때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가 다 마무리되면 또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또 시설 투자 안 하니까 그렇죠. 식스지 이야기 또 나오지만은 그래서 5G가 좀 좋다 했는데 너무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땡겨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는 안쪽까지 시장의 안쪽까지
대한민국 시장 안쪽까지 반응을 그래도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안 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도 아니야 전기차들 활성화하려고 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충전소에 관련된 업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손명환 대표님이 얘기하시는데 충전소래 충전소. 네. 이거 기사에 쓰시고 종목은 얘기 안 했어 이러시면 네. 시간을 잘못 쓰시는 겁니다. 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 길을 찾아가는 것인가를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고요. 제가 그런 걸 좀 끌어내야죠. 그러면 앞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익을 근간으로 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셨고 기본적인 투자 스타일은 약간 뭐 굳이 나누자면 순방향 투자 스타일입니까? 약간 역발상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뭐 역발상이든 순방향이든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냐하면 심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시장 환경은 무조건 기본이고요. 예. 아무리 뭐 실적이 좋아도 시장 환경이 나쁘면 같이 빠지니까 시장 환경은 기본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아까 실적인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아까 5G나 뭐 재직주나 근데 지금 재직주도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일단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그 업종의 대표주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재직주는 아시아 재직이나 신대양 재직이 좀 주가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밑에 있는 재직주들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뭐 어떻든 업종 대표주가 좀 움직이 주면 그게 관련된 회사를 찾으면 제일 안 낫겠느냐. 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느 대학교 연설을 하러 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뭐 역전의 노장이고 이 양반이 인생에 어떤 지혜를 줄까 다들 기울이고 있었는데 연단에 올라와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손명환 대표님도 주식투자 성공 비법. 여기서 뭐 2시간을 얘기하든 3시간을 얘기하든 사실 핵심은 하나이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투자에.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조언.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저도 성격이 많이 급한데 주식만큼은 성격을 조용하게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을 하고 근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자꾸 테마를 따라가니까 테마에서는 항상 시장이 최근에 또 돼지 10병이 좀 가다가 다 시장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테마는 자기가 실적이 받쳐주는 테마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실적이 없는 테마는 무조건 빠지면 손실폭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는 종목을 찾는데 저평가 종목 찾는 게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쉬워요. 쉬운데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이런 전번에 대학교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투자를 좀 많이 확실한 주식의 투자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윈스턴 처칠만큼 간단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기업, 저평가된 기업을 실적 좋은 기업을 찾아라. 쉽다. 예.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찾는 방법이 쉽다. 네.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시간을 내시고 많은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제 뭐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손명환 대표님과 함께 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방송 11주년 개국 11주년 특집 슈퍼개미 세광투자자문 손명환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